네, 대원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지대 안철수와 관련된 최근 보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윤석열 또는 홍준표, 정의당은 심상정, 이렇게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전, 미래, 공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2030 세대 청년 3명이 릴레이 연설을 한 뒤에 안철수가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일 국회 분수대 앞 안철수의 대선 출마 현장은 꽤나 많은 언론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출되기 사흘 전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야권 대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가 필요한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전후의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안철수는 왜 또 나오는 거냐? 이러면 야권이 분열돼서 정권 심판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대선에 출마할 거면 국민의힘과 합당 후에 경선을 치렀어야지 또다시 외곽에서 빙빙 돌다가 숟가락을 얹겠다는 거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는 비판적 목소리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경쟁은 5% 전후의 박빙 선거로 치러질 공산이 큽니다. 여기서 안철수가 5% 전후의 득표력을 유지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안철수와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은 곧 패배를 의미하니까 말이죠.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수학도 아니고요, 산수입니다. 안철수의 경쟁력이 대선 목전까지 과연 유지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체로 5%의 지지율은 유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고민이 많겠죠. 그동안에 안철수를 파트너로 인정해 오지 않았는데 과연 대선 길목에서도 이준석이 안철수를 향해서 공격을 해댈지, 아니면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안철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지 좀 더 지켜볼까요? 재밌는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K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사자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는 8.6에서 10.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난타전에 실망한 민심이 다른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철수는 8%에서 9%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게 안철수의 생각인 듯합니다.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앉아서 죽느니 무언가 활로를 찾는 게 당연한 거죠. 어차피 대선을 남의 집 잔치로만 쳐다볼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안철수는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는 민주당 후보 문재인에게 양보를 하고 이른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완주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21.4%를 얻으며 홍준표에 이어 3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안철수와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출마했다면 당연히 우파 진영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이 분열로 인해서 문재인이 41%라고 하는 저조한 수치로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자, 이번 대선 안철수가 독자 출마를 강행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 자신이 이끄는 정당 안철수라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안철수는 범야권 경선판을 벌일지, 아니면
다시 양보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게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든 아니면 정치적인 흐름이 그를 양보로 이끌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가 거머쥘 수 있는 카드, 챙길 수 있는 정치적 수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런닝메이트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그렇게 국민의힘 후보와 하나로 묶인다면 자연스럽게 당대당 통합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초반에는 사실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삿바 싸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양보를 할 것이고 누군가 경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예측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최종 승자가 나오기 전까지 양자는 정말로 일합을 겨룬다는 심정으로 경선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시너지도 만들어지고 설사 이 경선에서 이 단일화에서 패배할지라도 적지 않은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정권 교체를 위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그게 만약에 안철수의 최종 선택이 된다면 이번 대선 승리의 최대 기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안철수가 더 큰 역할을 할 공간을 만들게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기까지 숱한 공방과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지지율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장점은 중도, 중원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안철수가 이 중원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서 몸집을 키운다면 그러면 협상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안철수가 여야의 공방에서 그 틈새를 노린다면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더 큰 소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철수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안철수의 대선 출마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가 하나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 더 큰 힘, 더 큰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